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컨텐츠 만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에어드랍 소식 있네요. 카르다노 미드나잇 잘 알고 계시죠? 이 에이다 재단에서 미드나잇 첫 배포를 시작하는 것이죠. 뭐 우리한테 XRP 주고 뭐 솔라나 주고 에이다 주고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버넌스 토큰, 나이트 토큰과 더스트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체크해 주시고 거래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받지 못합니다. 뭐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보관부는 대상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개인 지갑에 본인이 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뭐 아발란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비율에 맞게 나이트 토큰과 더스트 토큰을 받게 되는 거다. 혹시라도 뭐 디센트라든지 기린 월렛에 XRP 보관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조만간 나이트 토큰 에어드랍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안내차 공지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로빈후드 잘 알고 계시죠? 2013년서부터 미국을 필두로 한 MZ세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미국에서 로빈후드를 쓰고 계실 텐데요. 뭐 봉크라든지 펭구라든지 피넛이라든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스텔라 루멘이 상장이 됐다. 최근에 가격 흐름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지만 로빈후드 자체에 상장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온도 파이낸스와 플로키 조회만 되고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나오고 있었는데 조만간 이 온도 파이낸스와 플로키 역시 거래까지 지원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스텔라 루멘이 최근에 로빈후드에 상장됐구나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XRP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쯤 해가지고 로빈후드에 상장이 됐고 그 이후에 갑자기 가격이 급등했었죠. 이 로빈후드에 상장이 됐다라는 것은 기관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디어를 동반시켰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창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XRP가 상장됐을 때 솔라나랑 카르다노 에이다도 함께 상장이 진행됐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로빈후드 역시 그들이 점령한 하나의 금융 서비스, 주식, 코인 플랫폼이라는 거 뒷배를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뱅가드의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서 브라질 의회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해 첫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브라질이 점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8월 20일에 첫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메르카도 비트코인, 이타오 유니방코 등등 많은 금권 세력들이 이미 리플렛과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송금을 원활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브라자뱅크와 함께 브라질 해와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원장에 주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꼭 인지해야 되는 내용이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번엔 인도네시아 갑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여기도 똑같네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겠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지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비축을 하려고 뭔가 논의하면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죠? 이 두 나라의 공통점 혹시 뭔지 눈치를 채셨을까요? 맞습니다. 둘 다 브릭스 국가의 회원국이라는 거. 브릭스 브라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인도네시아 역시 올해 상반기를 필두로 해서 브릭스에 완전히 가입을 했다. 이 브릭스라는 것은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로부터 원래는 브리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추후에 S,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붙으면서 현재 브릭스가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룹 오브 세븐,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국가, 이 세븐 쪽으로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수 경제가 그쪽이 탄탄하고 지하자원, 천연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웹 3.0의 시대를 통해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가치의 인터넷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이 XRP라는 친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어쩌면 가장 큰 중심에 서 있는 토큰,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방금 언급드린 브라질과 여기 나오는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브릭스 국가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현재 브릭스는 총 11개국으로 확장되어 있죠. 그들이 탈달러화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브릭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페트로달러가 붕괴됐고요. 최근에 실물금이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를 통해 티어 1 등급을 받았죠. 점점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편입이 되고 브릭스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금 기반으로 한 브릭스페이 뒤에는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는 것까지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둥닷컴이 이제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홍콩이 이렇게 규제 친화적으로 친암호화폐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 역시 뒤따라서 후행성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콩 세미나 좀 다녀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행 가이드분들이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해주시더라고요. 점점 중국화 되어가고 있다.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거의 그 홍콩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중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유입되면서 점점 중국의 색깔로 변해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본인은 홍콩을 사랑하지만 홍콩에 대한 비전은 사실상 중국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웃픈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홍콩 현지 가이드와 마카오 현지 가이드 그 모든 분들께서 다 홍콩을 점점 중국화되어가는 국가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는 홍콩을 통해 중국 시장도 문을 열 수밖에 없겠구나. 혹시라도 중국계 코인, BTN이라든지 네오 같은 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적 방향성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을 점점 받아들이는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하기 위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고, 홍콩 역시 홍콩 스테이블 코인,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들이 이미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갑이 된 스마트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애플폰 둘 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준비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USDC 발행사 서클, 이 서클에서 찍어내는 USDC가 어떤 블록체인 망 위에 주조되는지 사실 이거를 공부하고 인지하면서 미리 그 망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비전 투자자의 역할이겠죠. 잘 아시다시피 USDC는 리플 원장을 최근에 통합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잘 보시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관계성 반드시 이해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SEC에서 유동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네요. 또한 최근에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정확히 점을 찍었죠. 지금 현재 그는 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하면서 점점 온체인 통합,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머지않은 시점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 스테이킹이 편입될 수밖에 없는 토대가 점점 마련되는 게 직감으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사 봤을 때 7월 한 달 기준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거래량 1.5조 달러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주조량, 발행량 역시 굉장히 두드러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때문에 긍정적인지 네 가지 정도만 체크하고 갈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보이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돈으로 마이그레이션, 전환된 돈이잖아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커졌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기관, 신규 자금 유입 신호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한 가치 저장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수용성이 제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WA 섹터와 맞물리는 DeFi, 실물 연계에서 활용이 되면서 현재 리플 원장 또한 부동산 토크나 주식의 토크나 채권의 토크나 등등 USDC라든지 RLUSD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붐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최근 한 달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증가량을 봤을 때 USDE 이 친구가 지금 서클의 USDC를 앞질렀거든요. 그들이 아직까지는 USDE를 좀 살려두고 있네요. 이 USDE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결국엔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나 미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ST 이더라든지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USDE 같은 경우는 이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가 있을 정도로 리스크한 부분을 안고 있다는 거. 혹시라도 해지 하실 때 USDE 금지합니다. 웬만하면 RLUSD나 USDC 이미 규제 승인을 받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이런 코인들의 포커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나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건 테더, USDT죠. 성장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최근에 파울로 아르도이노 역시 우리도 지급준비금에 대한 리밸런싱을 통해 미국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 리스트를 재편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죠. 최근에 미 국채 보유량이 1270억 달러 돌파하면서 한국을 추월했다. 매우 큰 단위로 미 국채를 사들이면서 현재 단기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49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블랙록과 맞먹고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그들이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분괴 시그널에서 테더의 폭발을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 열어두면서 천천히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그림 봤을 때 그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끔 들어와지는 시대, 이미 청사진을 다 그려놨다라는 거, 이 시대를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또한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